그럼 그 힘없는 상승을 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 그 과정에서 알트코인이 꽤나 펌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롱 포지션은 솔직히 그다지 리턴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우선 5월은 비트코인이 100K를 뚫어준 이후에 약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원시원하게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락을 하지도 않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을 좀 짧게 복기를 해보면 저번 110K 구간에서는 제가 하락장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찾아온 하락장, 그리고 74K에 도달을 했을 때 뭐 관세 때문에 말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상승장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장에서는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개미들이 이 상승 추세상을 인정을 하려면 결국에는 100K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생각했던 구간에서 조정이 바로 나오지 않고 추가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숏 포지션 손절이 한번 있었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더리움과 리플 롱 포지션, 그리고 비트코인 롱 포지션으로 좀 단기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부 텔레그램에 제가 매일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신앙 관점을 전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확인 용도로 들어와 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매매를 할 때 기준점이 없다면, 그리고 단순히 감으로만 하는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최소한의 기준점을 가질 수 있는 차트진 관점방에서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점 시작하기 전에 현재 2만 명까지 약 2천 명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2만 명에 좀 더 가까워지는 만큼 좋은 관점으로 꼭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점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 기준으로 과매수가 3번 찍혔죠. 3번 찍히면서 비트코인은 고점을 3번 더 높였습니다. 이렇게 3번 더 높였어요. 하지만 보면 매수 강도가 낮아지고 있죠. 즉 이 상승 추세장의 힘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상승 추세장이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상승 추세장이라든지 아니면 하락 추세장이라든지 또는 횡보장이라든지 이 장을 인정을 못해서,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타인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늦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이게 한 4개월 정도가 진행이 됐잖아요. 4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이 찍힌 이후 제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장이 시작이 될 거라고 했고,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은 사실 좀 빼두시는 게 좋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때는 하락장이고 지금은 상승장이다. 그럼 이 상승장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것은 결국엔 이 상승 추세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숏 포지션을 들어간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이 4개월간 이 하락장에 이미 적응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도 하락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좀 진입을 했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청산을 당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뒤늦게 이 추세에 진입을 한 사람들은 결국 이 추세를 믿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미 매수 강도가 다 빠져버렸을 때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결국에는 이런 상승 추세장이 이어지다가 상승 추세장이 꺾이고 이런 횡보장이 나타나거나 하락장이 오게 된다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추세만을 맹신을 하는 건 그 아래 구간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음 챕터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아래 구간에서 이제 숏도 빼고 뇌도 뺐었어요. 뇌도 빼면서 롱 버튼으로만 계속 대응을 했죠. 그래서 이 추세를 좀 가져왔다면 지금부터는 매수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챕터를 미리 좀 준비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상승 추세장 다음 챕터는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결국 횡보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횡보장이 올 거다. 횡보장에서도 종류가 있죠. 하락 횡보장과 상승 횡보, 아니면 그냥 횡보장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상승 횡보장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웨이로 빡 오르는 게 아니라 횡보하면서 서서히 오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왜 이 횡보장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봉의 매수 강도를 봤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지 않았죠. 둘 다 과매수로 올린 상태거든요. 그럼 이럴 때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이 과매수를 시켜주는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얘기인 건데, 아직 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 112K가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조정이 한번 세게 나와도 말아 올리면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힘없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힘없는 상승이라면 어떻죠? 일반적으로 볼륨이 낮아지죠. 볼륨이 낮아지는데, 볼륨이 낮아지는 상승,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하나의 패턴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상승 채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승세 기형 패턴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 상황에서 볼륨은 낮을 거고, 매수 강도는 이 과매수를 넘지 못하는 상황, 거기서 하나의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상승의 힘이 많이 빠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고점 갱신이 된다면 좋은 숏 포지션 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황이 오게 되면 아마 숏 포지션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일본 기준이라서 시간이 당연히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그냥 숏 하나 잡아놓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기엔 이 안에서의 상승 횡보장을 놓치기엔 좀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고점을 한 번 더 높인다면 왜 숏 포지션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테더 도미넌스, 이 시장의 현금 비율을 보게 되면 이 매물대 라인에서 일본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 하락 추세에 대한 힘이 어느 정도 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테더 도미넌스의 RSI가 좀 더 올라간 상황에서 저점 갱신이 나온다. 그러면 세 번째 테더 도미넌스의 저점 갱신에도 일본 기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그것은 추세가 꺾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이때처럼 횡보를 하지만 결국 저점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이때의 장세와 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결국엔 저점 갱신을 했지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그리고 나서 현금 비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상승 다이버전스는 한번 만들어줬고, 그 다음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그 다음에 이 테더 도미넌스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코인 시장의 조정이 좀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했죠? 이게 일본 기준이거든요.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갔을 때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좀 숏 포지션을 노려보게 되는 거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횡보장을 좀 노려볼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썸네일에 뭐 비트코인이 끝났다 뭐 어쩌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은 동일합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 상승 쇠기형 패턴을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리테스트 자리라서 저는 높은 확률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테더 도미넌스는 한 번 더 빠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장세가 올 가능성이 꽤나 높은 상황이죠. 근데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내려간다. 그럼 이 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비트코인은 힘없는 상승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럼 이럴 때 뭐가 오른다? 알트코인이 오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알트코인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 롱 포지션보다 알트코인 롱 포지션으로 대응을 할 생각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이 관점이 맞았을 때 돌아오는 리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비트가 조금만 움직여도 알트가 펌핑을 받는 장이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횡보장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롱보다는 알트롱이 더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 관점을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저는 이 과매수를 시켜주는 힘없는 상승, 그러니까 이 112K를 넘어주는 신고점 갱신이 나와줄 확률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힘이 많이 약할 거다. 테더 도미넌스 또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상태여서 한 번의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한 번의 상승이 더 남았고, 그 뒤로는 추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가 핵심이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 힘없는 상승을 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 그 과정에서 알트코인이 꽤나 펌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롱 포지션은 솔직히 그다지 리턴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비트 롱 자리에서는 이더리움, 리플 이런 메이저 코인 위주로 롱 자리를 더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관점이 맞았을 때 리턴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현재로서 제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서 후속 관점은 매일 텔레그램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차트진 관전방에서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차트진이었습니다.